어머니가 사라지셔야 제가 자유로워진다고요. 70대 김말자는 며느리 윤서가 모는 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차는 점점 깊은 산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꺼져 있었어요. 도착한 곳은 사람 하나 없는 폐농가였습니다. 윤서가 말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어요. 어머니, 잠깐만 들어가세요. 낡은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말자가 뒤돌아보려는 순간 윤서가 그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며느리야, 문 열어. 말자의 절규는 텅 빈 산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김말자는 과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김말자의 아들 영수가 죽었어요. 38살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말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영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현장에서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요. 말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굳어 있었어요. 영수야, 영수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옆에 며느리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35살이었어요. 영수와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윤서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말자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없었거든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장례를 서둘렀습니다. 어머니,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오래 끌면 힘드시잖아요. 말자는 뭔가 찝찝했지만 따랐어요. 윤서 말대로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화장을 했어요. 영수는 제가 되었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유골함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눈물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말자는 영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와 책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영수 냄새가 났습니다. 말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영수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말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수가 힘들어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혼잣말이 나왔어요. 며칠 후 말자는 윤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영수가 회사에서 힘들어했니?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요즘 야근이 많았어요. 많이 힘들어했어? 좀요. 윤서의 대답이 짧았어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윤서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윤서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영수가 남긴 집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어느 날 말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말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통화가 끝나고 윤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말자는 이상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걸까? 저녁을 먹으며 말자가 물었어요. 아까 누구랑 통화했니? 윤서는 잠시 멈췄습니다. 친구요. 무슨 친구? 대학 친구요.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밥만 먹었습니다. 말자는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열지 않았거든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점점 윤서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집안 돈을 윤서가 관리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모두 윤서가 쥐고 있었어요. 말자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윤서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뭐 사실 거예요? 그냥 필요해서. 얼마 필요하신데요? 10만 원만. 윤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껴 쓰세요. 말자는 돈을 받으며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구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말자는 영수의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영수가 보험 들어놨다며? 네. 얼마나 나왔어?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왜? 내 아들인데. 저한테 나온 거예요. 배우자 수령이었거든요. 말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보험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랐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말자는 윤서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통화하고 있었어요. 곧 정리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말자는 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응. 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전화를 끊었어요. 말자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죽은 후 너무 태연했고 돈을 혼자 관리하면서 말자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했어요. 비밀스럽게요. 말자는 불안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자와 윤서의 관계는 더 냉랭해졌어요. 윤서는 말자를 대할 때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 방 좀 정리하세요. 지저분해요. 어머니, 너무 시끄럽게 TV 보지 마세요. 말자는 점점 작아졌어요. 집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말자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고요. 윤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틈으로 안을 봤어요. 윤서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말자는 서류를 보려 했어요. 하지만 글씨가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서랍에 넣었어요.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말자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윤서가 뭘 숨기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수의 일주기였어요. 말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밥과 국, 과일을 올렸어요. 영수 사진을 놓았습니다. 윤서는 늦게 일어났어요.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사 지내야지. 네. 윤서는 대충 절을 했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말자는 영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영수야, 보고 싶다. 윤서는 옆에 서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무표정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윤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나갈 거예요.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요.
오늘은 내 남편 제삿날인데. 알아요. 그래도 약속이 있어요. 윤서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말자는 영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얘야, 엄마 외롭다. 눈물이 흘렀어요. 윤서는 말자를 더욱 귀찮아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혼자 가세요. 저 바빠요. 어머니, 밥은 알아서 드세요. 제가 해드릴 시간 없어요. 말자는 점점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장보기, 청소, 빨래.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거든요. 아들이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말자는 우연히 윤서의 서랍을 열게 됐어요. 양말을 넣으려다 잘못 열었습니다. 윤서 방 서랍이었어요.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말자는 꺼내봤어요. 대출 서류였습니다. 2천만 원. 명의는 김말자였어요.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 대출 받은 적 없는데.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보험 가입 증서. 피보험자는 김말자. 수익자는 윤서였습니다. 말자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야?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들어왔어요. 뭐 하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뭐니? 말자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윤서는 달려와 빼앗았습니다. 남의 서랍 뒤지면 어떡해요? 내 명의로 된 대출이잖아. 제가 필요해서 한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방에서 나가세요. 말자는 밀려났어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내 명의를 도용하고 있었어요. 말자는 무서웠습니다. 뭘 더 했을까? 뭘 더 숨기고 있을까? 그날 밤 말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수가 죽고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윤서는 이상하게 굴었습니다. 아들 죽음에 눈물 한 방울 없었고 보험금을 혼자 챙겼고 말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결심했어요. 알아내야 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지만 어떻게 알아낼까? 말자는 막막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말자는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상담사와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해요. 어떻게요? 말자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대출, 보험, 윤서의 태도까지요. 상담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일단 법률 상담부터 받으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두려웠어요. 며느리가 뭘 할지 몰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서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어. 그래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말자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영수야, 엄마 무서워.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자. 증거를 찾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더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말자는 잠들었습니다. 불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조심해.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자는 잠에서 깨려 했지만 깨지 못했습니다. 꿈은 계속됐어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요. 그 어둠이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말자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나왔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서도 마주 앉았어요. 뭔데?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 생각에 매일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행 한번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여행? 네. 공기 맑은 데 가서 힐링하시죠. 말자는 의아했습니다. 윤서가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게 이상했어요. 갑자기 왜?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기분 전환 좀 하시라고요.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어디로? 강원도요. 공기 정말 좋대요. 언제? 이번 주말이요. 너무 급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미리 예약해뒀어요. 말자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알았어. 좋아요. 그럼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윤서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윤서가 3년 동안 이렇게 친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말자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어요.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이틀 여행이라고 했거든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서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준비 다 하셨어요? 응. 그럼 가요. 두 사람은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윤서의 흰색 SUV가 서 있었습니다. 말자는 뒷좌석에 탔어요. 윤서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강원도 산골이요. 한적하고 좋대요. 멀어? 3시간쯤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윤서는 말없이 운전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말자가 물었어요. 어디쯤 온 거야? 강원도 들어왔어요. 휴게소 안 들러? 괜찮아요. 계속 갈게요. 윤서의 대답이 짧았어요. 말자는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국도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의 건물이 점점 사라졌어요. 산과 들판만 보였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간을 확인하려고요. 신호가 없었습니다. 화면 위에 X 표시만 있었어요. 여기 전파 안 터지네. 산골이라 그래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평했어요. 말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참았어요. 차는 더 깊은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도 안 된 흙길이었어요.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여기 맞아? 길이 너무 험한데. 맞아요. 정말 숙소가 여기 있어? 네. 윤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핸들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온 길이 보였습니다. 아무 차도 없었어요. 주위는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여기 정말 숙소 있는 거 맞지?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운전만 했어요.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야, 며느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서가 백미러로 말자를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곧 도착해요. 조용히 계세요. 말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차는 계속 올라갔어요. 산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었어요. 10분쯤 더 갔을까요? 앞에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낡은 농가였어요. 지붕이 기울어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윤서가 시동을 껐어요. 도착했어요. 여기가 숙소야? 네. 말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곳이 숙소일 리 없었어요. 윤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어요. 내리세요. 말자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건물도 저 농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여기 사람 사는데 맞아?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농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자도 따라갔어요.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풀이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농가 옆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달려 있었어요. 윤서가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여기가 뭐야? 잠깐 들어가세요. 왜? 안에 짐이 있어요. 같이 옮겨야 해요. 말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문을 열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윤서가 말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야, 왜 이래? 말자가 뿌리치려 했지만 윤서가 더 세게 잡았어요. 안으로 밀었습니다. 말자는 비틀거리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뒤돌아보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빛이 사라졌어요. 며느리, 며느리야.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문을 열어. 왜 이러는 거야? 말자는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하지만 꽉 잠겨 있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셔야 제가 자유롭거든요. 뭐라고? 3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말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제정신이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서가 가고 있었어요. 돌아와. 문 열어. 말자는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서가 떠난 거였어요. 말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고 축축했어요. 안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진했습니다. 숨쉬기 힘들었어요. 말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벽을 찾았어요. 거친 나무였습니다. 금이 가 있었어요. 바닥에도 뭔가 있었습니다. 딱딱했어요. 부서진 농기구 같았습니다. 창문을 찾으려 했어요. 벽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틈이 있었어요.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어요. 말자는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마당이 보였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산속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말자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목도 말랐어요.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물이라도 있나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불빛이 나왔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없었어요. 배터리는 60%였습니다. 손전등 기능을 켰어요. 주위를 비췄습니다. 창고는 3평 정도였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거미줄이 가득했어요. 구석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농기구도 몇 개 있었어요. 녹슬어 있었습니다. 문으로 갔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두꺼운 나무 문이었습니다.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열 수 없었습니다. 문을 다시 두드렸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말자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 불을 껐어요. 배터리를 아껴야 했습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자는 생각했어요. 왜 윤서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날 없애려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 죽고 3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윤서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말자를 없애는 계획을요. 왜 날 없애려는 거지?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일까? 집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걸까? 영수 죽음도 혹시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어요. 윤서가 영수 죽음에도 관련 있는 거 아닐까? 밤이 되었습니다. 창고 안이 더 추워졌어요. 말자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방을 베고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눈물이 또 흘렀어요. 영수야, 엄마 도와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없었어요. 말자는 혼자였습니다. 깊은 산속 낡은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요.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말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영수의 죽음도 윤서의 계획도요.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지나가기려.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산속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윤서가 일부러 이곳을 골랐다는 걸요. 말자가 영영 사라지길 바라면서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칠흑 같았어요. 말자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숨소리였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창고 안에 갇혀 있었어요. 물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첫날 밤은 추웠습니다. 말자는 떨며 잠들었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영수가 나타나 손을 내밀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틈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말자는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 말라서 침도 삼킬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30%였어요. 신호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시간을 봤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하루가 지났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말자는 문으로 기어갔습니다. 두드렸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두드렸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피가 났습니다. 멈췄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약하게라도 계속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말자는 지쳐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였습니다. 말자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누가 왔어? 일어나려 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창고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 갇혀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잠깐만요. 자물쇠 만지는 소리가 났어요. 철컹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말자는 눈이 부셔 감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40대 정도였습니다. 소방복을 입고 있었어요. 물 좀. 말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남자가 허리춤에서 물통을 꺼냈어요. 입에 대어줬습니다. 말자는 물을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말자는 물을 다 마셨습니다. 숨을 고르며 남자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여기 갇히신 거예요? 며느리가 날 가뒀어요.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며느리가요? 네. 여행 온다더니 날 여기 가두고 갔어요.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남자가 말자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소방차가 서 있었어요. 다른 대원 2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발견했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어요. 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어요. 말자를 눕혔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방차에 실렸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하네요. 링거 맞으시고 하루 입원하셔야겠어요. 네. 말자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링거를 맞았어요. 천천히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소방대원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날 찾으셨어요? 산불 예방 순찰 중이었어요. 농가 주변 확인하다가 창고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며느리분이 고의로 감금한 거잖아요. 네. 신고할게요. 대원이 명함을 줬어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증인으로 나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대원이 나갔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났어요. 기적처럼요. 하지만 화가 났습니다. 윤서가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입원하고 말자는 퇴원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윤서는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말자는 자기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윤서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꺼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양말이 가득했습니다. 양말을 꺼냈어요. 밑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봤어요. 두꺼웠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첫 장은 대출 서류였어요. 명의는 김말자.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날짜를 봤어요. 1년 전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대출 서류였어요. 1,500만 원. 6개월 전이었습니다. 계속 넘겼어요. 대출이 3건 더 있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했어요. 7,500만 원이었습니다. 말자의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내 명의로 7,500만 원을 빌렸어.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보험 가입 증서였어요. 피보험자는 김말자. 보험금은 5천만 원. 수익자는 윤서였습니다. 가입 날짜는 2년 전이었어요.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날 죽이려는 거였구나. 보험에 가입시키고 죽이려 한 거였어요.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영수명의 통장이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부터였어요. 입금 내역을 봤어요.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4월 큰 금액이 입금됐어요. 2억 5천만 원.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보험금. 말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출금 내역이었어요. 보험금 들어온 다음 날 2억 5천만 원이 전액 출금됐습니다. 받는 사람은 윤서였어요. 말자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윤서가 영수 보험금을 가져갔어. 아니, 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왜 영수한테 보험금이 들어왔을까? 3년 전 4월에요. 영수가 죽은 것도 3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3년 전 5월이었어요. 그럼 4월 보험금은 뭐지? 말자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보험 종류가 적혀 있었어요. 상해보험, 피보험자는 김말자였습니다. 말자의 눈이 커졌어요. 내 이름이야. 3년 전 4월에 말자 명의로 보험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금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다친 적이 없었어요. 병원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보험 사기야. 윤서가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거였어요. 그리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말자는 계속 서류를 넘겼어요. 더 많은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서는 말자 명의로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총액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모두 거짓 청구였어요. 말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이럴 수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3년 동안 자신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어요.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자를 죽이려 했어요. 왜?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어서? 말자는 서류를 모았습니다. 증거였어요. 윤서를 고소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일어서서 영수 방으로 갔어요. 3년 동안 그대로 뒀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의 물건들이 있었어요. 펜, 수첩, 사진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의 옛 핸드폰이 있었어요.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남아 있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어요. 비밀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말자는 영수 생일을 입력했어요. 틀렸습니다. 자기 생일을 입력했어요. 맞았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파일을 둘러봤습니다.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하나 열어봤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윤서야, 이거 정말 해야 해? 불법이잖아.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몰라. 어머니 명의니까. 하지만, 영수야, 우리 돈 필요하잖아. 집도 사야 하고. 영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 고마워. 녹음이 끝났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도 알고 있었어. 아들도 보험 사기에 가담했어요. 윤서한테 설득당한 거였습니다. 말자는 울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녹음 파일을 열었어요.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대화 상대는 영수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 언제까지 이용할 거야? 윤서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돈 더 모으면 끝낼 거야. 빨리 해. 난 기다리기 힘들어. 알아. 그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 둘 다 편해져. 녹음이 끝났습니다. 말자는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지? 영수? 아니면 나? 둘 다일 수도 있었어요. 말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어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였어요. 윤서가 3년 동안 보험 사기를 저질렀어요. 말자 명의를 도용해 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영수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가담했을지도요. 윤서에겐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둘이 공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자를 없애려 했습니다. 혹시 영수도? 말자는 생각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의심이 커졌습니다. 영수의 죽음도 사고가 아닐 수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알아내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말자는 결심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윤서를 고소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영수 죽음도 재조사 요청할 거였어요.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말자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말자는 윤서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 살아 돌아왔어. 윤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소방대가 구해줬어. 윤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말자는 일어섰습니다. 윤서에게 다가갔어요. 넌 이제 끝이야. 윤서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자가 팔을 잡았어요. 어딜 가려고? 나요. 윤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자가 넘어졌어요. 윤서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말자는 일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 경찰 부를 거야. 안에서 윤서가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뭘 알아요? 다 알아. 내가 한 짓 다 알아. 증거 없잖아요. 있어. 서류 다 찾았어. 핸드폰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윤서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봐요. 누가 믿을까요? 말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일일이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요. 윤서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전화 끊으세요. 며느리가 날 감금했어요. 그리고 보험 사기도 저질렀고요. 윤서가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말자는 피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집에 있어요. 주소는? 윤서는 포기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말자는 윤서를 내려다봤어요. 경찰이 올 거야. 내 짓이 다 밝혀질 거야.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밝혀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말자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윤서가 아직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더 큰 비밀을요. 그리고 그 비밀은 영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말자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이었어요. 중년의 남자 경찰과 젊은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남자 경찰이 물었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무슨 일이신가요? 말자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창고에 감금당한 것, 며느리가 자기 명의로 대출받고 보험 사기친 것. 경찰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기록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말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네요. 며느리분은 어디 계세요? 말자가 윤서 방을 가리켰어요. 안에 있어요. 경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문 열지 않으시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윤서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희와 함께 서해 가셔야겠습니다. 왜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자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이네요. 그건 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거짓말이에요.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전 허락한 적 없어요. 서명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경찰이 윤서를 봤어요. 일단 조사받으러 가시죠. 거부하시면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윤서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말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경찰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봤어요. 윤서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적이었습니다. 남은 경찰이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찰이 나갔어요. 말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윤서는 잡혔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수의 죽음이 남아 있었어요. 말자는 영수 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윤서와 내연남의 대화였어요. 그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 둘 다 편해져. 말자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영수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른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여러 개 있었어요.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영수와 윤서의 대화도 있었어요. 윤서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야근이 너무 많아.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근데 내가 요즘 이상해. 자주 늦게 들어오잖아. 친구 만나고 온 거야. 신경 쓰지 마. 영수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정말 친구야? 그래. 왜 자꾸 물어? 아니, 그냥
말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 4월이었어요. 영수가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였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윤서가 이상해. 자꾸 전화 숨기고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따라가 봐야 하나? 아니야. 그건 너무하지. 영수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다음 파일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오늘 윤서를 따라갔어. 카페에서 남자를 만났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구지? 키가 크고 잘생겼어. 윤서가 웃으며 얘기하더라. 영수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부족한 건가?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가? 말자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2주일 후였어요. 윤서한테 물어봤어. 그 남자가 누구냐고. 영수의 목소리가 화나 있었어요. 윤서는 부인했어. 그냥 친구래. 근데 얼굴이 빨개지더라. 거짓말하는 거야. 영수가 뭔가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도대체 뭐야? 나한텐 왜 이래? 말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영수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 5월 2일이었어요. 영수가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윤서가 또 늦게 들어왔어. 술 냄새가 났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물어봤더니 회식이래. 근데 회사 사람들한테 전화해 봤어. 오늘 회식 없었대. 영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날 속이고 있어. 확실해. 다른 남자가 있어.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녹음이 끝났습니다. 말자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영수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영수는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윤서의 외도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죽었어요. 말자는 확신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윤서가 영수를 죽인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녹음 파일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말자는 일어섰습니다. 윤서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없었어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어요. 은행 명세서, 카드 영수증, 하나씩 봤습니다. 3년 전 것들이었어요.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3년 전 4월이었습니다. 객실료 30만 원. 이름은 윤서였어요. 말자는 다른 영수증도 찾았습니다. 같은 호텔이 여러 번 나왔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이었습니다. 윤서가 호텔을 자주 이용했어요. 누구랑 갔을까? 내연남이겠죠.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있었어요. 하나 꺼내봤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윤서에게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언제 만날 수 있어? 빨리 보고 싶어. 사랑해. 민준. 말자는 편지를 떨어뜨렸어요. 민준. 내연남 이름이야. 다른 편지도 있었습니다. 수십 통이었어요. 모두 민준이 윤서에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말자는 편지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옷 사이를 뒤졌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봤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열었습니다. 안에 USB가 있었어요. 말자는 USB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가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윤서와 남자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잘생겼어요. 둘이 껴안고 있었습니다.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말자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이구나.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 파일이었어요. 제목이 계획이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영수 제거 계획. 말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1. 영수가 과로하게 만들기. 야근 많이 시키기. 2. 영수 건강 악화시키기. 스트레스 주기. 3. 계단 사고 만들기. 밀기. 4. 보험금 받기. 말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윤서가 영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 계속 읽었습니다. 5월 4일 실행. 회사 야근 끝나고 영수가 계단으로 내려올 때 민준이 밀기. 나는 알리바이 만들기. 말자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어요. 계획적으로요. 돈 때문에요. 한참을 울고 나서 말자는 일어났습니다.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아까 신고했던 김말자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추가로 신고할 게 있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였어요. 뭐라고요? 증거 찾았어요. 파일이랑 편지들 다 있어요. 지금 바로 오시겠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말자는 짐을 챙겼습니다. 서류, 핸드폰, USB, 편지들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경찰서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봤어요. 영수야,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복수해줄게. 꼭요. 택시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말자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윤서를 끝장낼 거였어요. 그리고 영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였습니다. 3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였습니다. 경찰서가 가까워졌습니다. 말자는 가방을 꽉 쥐었어요.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를 감옥에 보낼 증거들이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증거들이었습니다. 말자는 준비됐어요.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요. 차가 경찰서 앞에 멈췄습니다. 말자는 내렸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의를 찾으러요. 아들을 위해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말자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들통났다는 걸요. 곧 끝날 거라는 걸요. 모든 게요.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말자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 형사였습니다. 이름은 강민석이었어요. 말자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서류, 핸드폰, USB, 편지들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다예요.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인 증거들이에요. 강 형사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읽었어요. 핸드폰 녹음을 들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영수 제거 계획 문서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하네요. 맞아요. 며느리가 제 아들을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강 형사는 편지들도 받습니다. 민준이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내연남이 있었군요. 네. 둘이 공모한 거예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윤서 씨 조사부터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 사망 사건 재조사 들어가겠어요. 고맙습니다. 시간 좀 걸릴 겁니다. 3년 전 사건이라.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말자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윤서가 다른 조사실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말자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이 궁금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조사 중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윤서가 인정할까? 아니면 끝까지 부인할까?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윤서 생각뿐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말자는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 모습, 대학 다닐 때 모습, 결혼할 때 모습,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괴로워했어요. 윤서 때문에요. 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김말자예요. 조사 어떻게 됐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서 씨가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해요? 네. 증거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말자는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법적 절차가 있어서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말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윤서가 끝까지 버티는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말자 씨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윤서 씨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뭐라고요? 보증금 내고 나왔어요. 재판 전까지 자유해요. 말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법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자는 주저앉았어요. 윤서가 풀려났어요. 다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윤서가 뭘 할지 몰랐어요. 말자는 문을 잠갔습니다. 체인도 걸었어요. 혼자 집에 있기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말자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굴까?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윤서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윤서가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계속 눌렀어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알아요. 안에 계시잖아요. 윤서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쾅쾅쾅. 열어주세요. 제 집이에요. 말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려 했어요. 그때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윤서가 간 걸까? 말자는 인터폰을 다시 봤어요. 윤서가 없었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너무 이른 안심이었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기어오르는 소리였습니다. 말자는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창문으로 봤어요. 윤서가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2층이었지만 가능했습니다. 말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윤서가 창문을 열려 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 문 열어요. 싫어. 윤서는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망치였어요. 창문을 내려쳤습니다. 유리가 깨졌어요. 말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서가 손을 넣어 창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왜 돌아온 거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집인데 왜 못 들어와요? 경찰 부를 거야. 불러요. 근데 오기 전에 끝날 거예요. 윤서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윤서가 달려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잖아. 증거 없어요. 있어. 다 찾았어. 윤서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거야. 말자도 소리쳤습니다. 윤서는 망치를 들어 올렸어요. 그럼 어머니가 사라지면 되겠네요. 말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부딪혔어요. 윤서가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쿵! 경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윤서 씨, 무기 내려놓으세요. 윤서는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강 형사가 앞에 서 있었어요. 윤서 씨, 체포합니다. 살인미수 혐의 추가됩니다. 경찰들이 윤서를 붙잡았습니다. 망치를 빼앗았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요. 나라고요. 윤서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강 형사가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어떻게 미행하고 있었어요. 윤서 씨가 뭔가 할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말자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윤서는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어요. 어머니가 다 꾸민 거예요. 저 억울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윤서가 사라졌습니다. 말자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물을 건넸어요. 드세요. 말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윤서 씨는 보석 취소될 거예요. 정말요? 네. 오늘 일로 살인미수 혐의 추가됐어요. 법원에서 구속 연장할 겁니다. 말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윤서 씨 내연남 민준을 찾았어요. 정말요? 네. 내일 소환 들어옵니다. 조사받을 거예요. 말자의 눈이 빛났어요. 드디어 다 밝혀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강 형사가 나갔습니다. 다른 경찰들도 따라 나갔어요. 말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영수 사진을 봤어요.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제 다 끝나간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강 형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말자 씨, 중요한 진전이 있습니다. 뭔데요? 민준을 조사했어요. 자백했습니다. 말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뭘 자백했어요? 영수 씨를 계단에서 밀었다고 했어요. 윤서 씨 짓이었대요. 말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녹취록 있어요. 증거 확보됐습니다. 말자는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판 날짜 잡힐 겁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자는 영수 사진을 안았어요. 영수야, 진실이 밝혀졌어. 내 억울함이 풀렸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서와 민준 기소됐습니다. 살인,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예요. 재판은 언제예요? 다음 달 초입니다. 말자는 달력에 표시했어요. 재판 날짜를요. 그날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요. 윤서가 벌받는 날을요. 말자는 매일 영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영수야, 며느리가 곧 감옥 갈 거야. 내 원수를 갚을 거야. 사진 속 영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말자도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끝이 보였어요. 긴 싸움의 끝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작이요. 말자는 준비됐어요. 재판을 맞이할 준비가요. 그리고 윤서를 끝장낼 준비가요. 곧이었습니다. 아주 곧요. 정의가 실현될 거였어요. 말자는 믿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되었어요. 말자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영수야, 오늘 내 억울함 풀어줄게. 엄마 약속할게. 사진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까지 택시를 탔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말자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났어요. 법정은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01호 법정이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넓었습니다. 앞쪽에 판사석이 있었어요. 양옆으로 검사석과 변호인석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앞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교도관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윤서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말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윤서가 눈을 피했습니다. 민준도 들어왔습니다. 역시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피고인석 옆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판사였어요. 모두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윤서, 박민준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기소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검사는 종이를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윤서는 3년 전 5월 4일 남편 김영수를 살해했습니다. 공범 박민준과 공모하여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추락사하게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3년 동안 시어머니 김말자 명의를 도용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총 피해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피해자 김말자를 강원도 오지 창고에 감금했으며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말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윤서에게 살인죄, 사기죄, 감금죄,
살인 미수죄로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윤서를 봤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변호인, 입장 밝히세요. 윤서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검사 측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말자는 화가 치밀었어요.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증인 신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나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석 형사가 들어왔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세요. 강 형사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 윤서의 집에서 어떤 증거를 발견했습니까? USB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영수 제거 계획 문서가 있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문서가 나타났어요.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입니까? 네. 감식 결과 피고인 윤서의 노트북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누군가 조작했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기각합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강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방에서 박민준과 주고받은 편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편지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내용이 적나라했습니다. 윤서와 민준의 관계, 영수를 없애려는 계획. 말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김영수의 핸드폰도 복구했습니까? 네. 삭제된 녹음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가 날 속이고 있어. 확실해. 다른 남자가 있어. 영수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증인석에서 내려갔습니다. 다음 증인은 박민준입니다. 민준이 증인석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서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3년 전 5월 4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준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세요. 저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수 씨를 밀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디서 밀었습니까? 회사 건물 계단에서요. 5층에서요. 왜 그랬습니까? 윤서가 시켰습니다. 윤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윤서는 다시 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는 영수를 없애고 싶어 했어요. 보험금 받으려고요. 당신도 가담한 겁니까? 네. 윤서와 사귀고 있었어요. 그녀가 부탁했고,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사가 앉았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윤서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윤서 씨가 직접 시켰다는 증거 있습니까? 문자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도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자 내역이 나타났어요. 윤서 내일 해. 5층 계단에서. 민준 알았어.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어요. 앉았습니다. 민준이 증인석에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증인 김말자 씨 나오세요.
말자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섰어요. 선서했습니다. 검사가 말자에게 물었어요. 증인, 며느리 윤서가 증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말자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이용했어요. 제 명의로 대출받고 보험 사기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어요. 산속 창고에 가뒀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이에요. 제 아들 보험금, 그리고 제 재산까지 노린 거예요. 말자는 윤서를 받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을 죽였어요. 돈 때문에요.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들 영수 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효자였어요. 저를 사랑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마지막 한 달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말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며느리가 그런 사람인 줄.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괜찮으세요? 말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말자는 윤서를 똑바로 봤어요. 넌 내 아들을 죽였어. 용서 못해. 평생 감옥에서 썩어.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면 사람 죽여도 돼?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힘들다고 죽어도 되는 사람이었어?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으로 돌아갔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재판은 2주일 후입니다. 망치를 두드렸어요. 퇴정.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나갔습니다. 윤서와 민준도 끌려나갔어요. 말자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판사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말자 씨, 한 말씀만요. 말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윤서가 벌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말자는 믿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요. 확실하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영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수야, 오늘 재판 잘 끝났어. 며느리 얼굴 봤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곧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끝이 보였습니다. 정의의 끝이요. 말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어요. 2주일 후였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말자는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선고문을 들고 있었어요. 피고인 윤서, 박민준 일어서세요.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윤서는 남편 김영수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보험 사기, 감금,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윤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고인 박민주는 공모하여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윤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억울해요. 저 억울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윤서를 끌고 나갔어요. 민준도 따라 나갔습니다. 말자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영수야, 복수했어. 엄마가 복수했어. 강 형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잘하셨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로요. 선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재민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윤서의 재산 처리에 대해 상담 중이었습니다. 윤서 씨 명의 재산은 모두 압류됐어요. 얼마나 돼요? 통장에 5천만 원, 주식 3천만 원 정도예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 보험금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윤서 씨가 부정하게 받은 거니까 환수 대상이에요. 얼마나 돌려받아요? 2억 5천만 원이요. 말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게 많이요? 말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민 변호사가 휴지를 건넸어요. 그리고 윤서 씨가 말자 씨 명의로 빼돌린 보험금도 환수됩니다. 그것도요? 네. 3억 원 전액 돌려받으세요. 말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는 돈이 총 5억 8천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말자는 주저앉았어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서 씨가 만든 대출도 취소됐어요. 말자 씨가 갚을 필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일이에요. 재민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절차 진행할게요. 말자는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후 돈이 들어왔습니다. 말자 명의 통장에 입금됐어요. 5억 8천만 원. 말자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영수야, 이 돈 내가 남긴 거야. 그날 말자는 영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수야, 엄마 이제 편해졌어. 내 덕분이야.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며느리는 감옥 갔어. 12년이야. 제대로 벌 받았어. 말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억울함도 풀렸어. 이제 편히 쉬어. 한편 윤서는 여자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교도소였어요. 윤서는 독방에 앉아 있었어요.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12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민주는 남자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역시 10년형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말자는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2층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었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영수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영수 사진을 거실에 걸었어요. 제일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말자는 새 집에서 편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공원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운동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자도 친구가 생겼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순희, 최정자, 김영희였어요. 모두 70대였습니다. 네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자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편안해 보여요. 말자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좀 편해졌어요. 며느리 일은 다 끝났어요? 네. 감옥 갔어요. 잘 됐네요. 그런 사람은 벌 받아야죠.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치유됐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수업을 들었어요.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말자 씨, 글씨 참 곱네요. 고맙습니다. 말자는 뿌듯했습니다. 노래 교실도 다녔어요. 옛날 가요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행복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무료 급식소에서 일했습니다. 밥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노숙자, 독거노인들이었어요. 말자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뻔했어. 며느리가 계획대로 했다면 말자는 죽었을 거였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었어요.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생일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케이크를 사왔어요. 말자 씨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네 사람은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어요. 소원 빌어요.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야, 엄마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속으로 빌었어요. 촛불을 껐습니다. 친구들이 박수쳤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고 맛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았어요. 영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수야, 오늘 엄마 생일이야. 친구들이 축하해줬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이제 행복해. 정말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웠어요. 진실을 밝혀서 고마웠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강 형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말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윤서 공범들 추가로 잡혔어요. 공범이요? 네. 윤서 가족들이요. 보험 사기 도운 죄로 기소됐어요. 말자는 놀랐습니다. 윤서 어머니랑 오빠요. 돈 나눠 가졌더라고요. 그랬군요. 벌금형 받았어요. 각각 3천만 원씩이요. 잘 됐네요. 전화를 끊고 말자는 생각했습니다. 윤서 가족들도 벌 받았어요.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완전하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잘 먹었거든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말자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 형사였습니다. 말자 씨, 윤서가 편지 보냈어요. 편지요? 네. 교도소에서요. 읽어드릴까요? 네. 강 형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영수 오빠를 죽인 것, 어머니를 괴롭힌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교도소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영수 오빠가 나타나 저를 원망합니다.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12년 다 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윤서올님. 편지가 끝났습니다. 말자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말자 씨? 답장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랬습니다. 용서는 못해. 근데 이제 미워하지도 않아.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냥 끝난 거야. 다 끝났어.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영수야, 며느리한테서 편지 왔어. 미안하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용서 안 해. 근데 이제 마음이 편해. 말자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 강해졌어.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혼자서도 잘 살아볼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말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었습니다. 말자는 살아남았어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 거였어요. 남은 인생을요. 영수를 가슴에 품고요. 말자는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있었고, 봉사활동이 있었고, 매일의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자신이 있었어요. 강한 자신이요. 밥이 다 됐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영수 사진 앞에도 밥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같이 먹자, 아들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였어요. 영수도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요? 말자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별이 되어 아들을 만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미래였어요. 지금은 살아야 했습니다. 열심히요. 행복하게요. 말자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킬 거였어요. 끝까지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봤어요. 편안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고마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뭘 할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만나야지. 봉사활동도 가야지. 계획이 있었어요. 매일이 의미 있었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영수야, 잘 자.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어요. 평화만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말자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계속될 거였어요. 오래오래요. 행복하게요.